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이 방송이 유익할까? 저 방송이 도움될까? 그동안 많이 방황하셨죠? 지난날의 지루하고 어렵기만 한 경제방송 모두 잊어주세요. 이제 최경영 기자에게 둥지를 트세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최경영 기자가 알짜 정보만 쏙쏙 뽑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둥지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주말에는 이익이 따따블로 되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취향이 독특하신 우리 PD님이 존중해 주세요. 선정하신 네. 남진의, 나 남진 좋아해요. 네네. 남진의 둥지였습니다. 저는 남진 씨의 네. 빈잔을 좋아합니다. 안 궁금해요. 예. 뭘 그걸 왜 밝히세요 갑자기? 예, 네. 갑자기 빈잔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10년 후 미래 가치에 주목하라. 네. 근데 이 책뿐만이 아니고 원래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예. 박갑수 반갑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뭐 네. 수석 전문위원이고 뭐 이러면 네. 예. 뭐 있어 보이는데요, 뭔가? 있어 보이죠? 네. 예. 저는 이제 국민은행에 입사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됐고 아, 우와. 그중에 이제 일반 은행원으로 13년 음. 정도 가까이 있었고 지금 이제 18년 차 거의 가까이 네. 부동산 전문 투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세요. 오. 네, 기대됩니다 오늘. 예. 많이 나왔죠. 예. 네. 예. 플러스의 복동이 오윤혜 씨도 나와 계십니다. 네, 플러스의 둥지를 튼 아, 좋아요, 좋아. 오윤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 박갑수 의원께서는 지금 한 18년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예측이 다 맞으셨나요? 제 적중률이 거의 한 80% 정도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디 네.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뻥인지 아닌지. 예. 우리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PB를 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 PB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PB는 이제 프라이빗 뱅- 뱅커입니다. 프라이빗 예. 뱅커. 네. 예. 프라이빗 뱅킹.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각 은행에서 예. 고액 자산가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저희 뭐 KB 국민은행 같으면은 예를 들면 5억 원, 예. 금융자산이 5억 원인 거죠. 금융자산만. 그렇습니다. 아, 현금 5억 원 보유하면 예. 예. 타운행 건 당연히 제외하고 아, 예. 네, 네, 네. 국민은행만 5억 원 이상. 네. 그 혜택 있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PB 센터를 이용해서 네. 전문 자산 관리를 해드립니다. PB 팀장이 있고 예. 그에 따른 이제 저 같은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다 공짜로 거기에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까지 법률 자문까지 해서 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가면 뭐 이렇게 아, 수수료. 좋은 그러니까 라운지 수수료 같은 게 내야 있어요. 되지. 수수료 예. 내야 되죠. 수수료가 내는 거의 거죠? 공짜예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투자 네. 자문, 부동산 세무든 뭐 PB 상담이든 별도의 투자 자문 수수료는 아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와. 예. 그에 따른 뭐 상품 가입이나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정기 예금을 했으면 이자가 될 것이고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그에 따른 이제 수수료가 수입이고 직접적인 금융자산 돈 5억 원 이상을 예. KB금융은행에 놔두시면. 그렇구나. 저도 저 항상 로또에 당첨되면 예. 이 돈은 어떻게 예. 자산 분배해야 될까 했는데 걱정할 게 없군요. 맡기시면 돼요.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예. 제가 지난 10여 년간 로또 당첨자 1등 분만도 네. 상담을 아, 많이 그래요?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어떤 분들입니까? 나는 그게 그건 제일 뭐 궁금해. 평범한 밝히실 예. 수는 없고 평범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궁금해요.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자산 분배를 하던가요? 해서 아주 성공 사례가 되신 분도 있죠. 그 자산이 뭐 몇 배가 또 불어나신 분도 있고. 그 그래서 무리하게 뭐 안 하시고. 그니까. 우선 뭐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예. 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기존의 낡은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설계하고 건축공사해서
새 건물로 바꾸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뭐 매각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이제 차익이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실현된 적도 있고 그거를 또 다른 곳에 가서 강남의 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사업을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분들도 이제 자산 운용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다 아니, 근데 해주는구나. 일단 돈이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저는 네. 그게 제일 궁금한 거지. 요새 네.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나? 네. 어떤 투자를 하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게 저금리하고 유동성이라는 예. 이제 중요한 영향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금리 유동성이니까 한마디로 예금을 하기에는 너무 금리가 좀 낮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는 분도 있긴 하지만 요거를 조금 더 안정적인 2% 3%짜리에 운영하고 싶은 이런 이제 욕구들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일단 목표 수익률이 예. 낮군요. 3% 정도? 3% 정도면 거의 대부분 만족을 하죠. 부자들은 요새는 3%에 이제 만족한다. 그치 한 10억 입어봐. 그럼 3%면 얼마예요? 3천만 원. 한 달에? 아니 1년에.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네. 예. 자, 그런데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예. 목표 수익률이 자꾸 이제 낮아진 거긴 하죠. 그래서 3% 정도면 요즘은 거의 근데 빨리 적응하시네. 예. 3%를 보통 사람들 받아들이기 힘든데. 맞아요. 그쵸? 부자들은 사실은 자산을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거를 더 불려서 큰 금액을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기존의 자산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도 하나의 자산 관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저렇게 되면 얼마나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키기만 해도 돼. 그러니까. 더 안 불려도 돼. 이제 그런 예. 금융자산 측면에서 그런 게 있고 유동성이 이제 많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예. 그래서 부동산 쪽의 부자들은 대략 우리가 일반 중산층 같은 경우는 7, 80%가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예. 네. 부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네. 자산이 많다 보니까 한 5, 60% 정도 부동산에. 네, 부동산의 비중이 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비중이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민은 역시 다주택자가 고민이 큽니다. 예. 규제가 많아지니까. 예. 역시 이제 다주택자로 사는 길이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네.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예. 중과해서 내야 되고. 예. 최근에 경제쇼에서도 다주택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표정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이분 다주택자야 지금. 약간 울상이야 지금. 다주택자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네네. 지금 방향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1주택자가 최고의 투자다. 예. 1주택자가 최고의 투자다. 그래서 1주택자로 가는 길을 열심히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방향성을 어떻게 제도하고 하면 있습니다. 잘 세금 안 내면서 네. 합법적인 방법 하에서 처분할 것이냐 높은 가격에.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큰 일이죠. 1주택이 막 100억이어도 예. 1주택인 거예요? 당연히 금액이 많아도 1주택입니다. 예를 들면 예. 이제 그렇습니다. 1주택자가 지금 뭐 고가주택은 다 2, 30억 하니까 예를 들면 30억짜리를 1주택자가 네. 10년을 보유했다. 예. 네. 거주도 했다라고 가정할 경우 예. 이걸 10년 후에 매각합니다. 예. 2배를 받고 네. 60억. 60억을 받고. 아니 예. 가정하는 그렇다고. 가정하는 예. 건, 그래. 네. 가정하는 거니까요. 아, 네네. 어이구, 갑자기 가슴이 그러니까 깜짝 뛰어서 놀라가지고. 가슴에 아. 뛰어서. 네. 기존에 이미 그렇게 됐어요. 예, 예. 10년 만에 2배 됐죠 아파트가. 예, 예. 2배만 됐으니까 더 됐죠. 음. 네. 자, 이제 가정을 하는 거니까 네. 30억에서 60억이 됐으면 차익이 30억이. 30억. 그러면 이분이 10년 후에 내는 양도세 팔 때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냐면 이분이 내는 양도세는 불과 한 2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와. 30억 벌었는데. 그렇죠. 우와, 그럼 예. 28억. 거주도 했죠. 10년간 거주도 하면서 사용을 했죠. 부동산은. 예. 이 금융과 가장 다른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예. 투자 가치 외에 사용 가치. 10년간 그 30억짜리를 계속 사용하면서 누렸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이익은 별도로 하고 예. 일종의 이제 시세 차익, 투자 차익이 30억이 났으면 음. 그에 따른 양도세는 2억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이게 이제 7%밖에 안 되는 거네. 예. 양도 차익에. 그러니까 똘똘한 예. 한 채. 자, 잘 그거는 이제 보유하는 우리가 장기 보유 공제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1주택자는 9억이 초과되는 거에서 1년에 8%씩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8%가 10년이니까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양도 차익의 80% 공제해 주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계산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요새 똘똘한 한 채 그 트렌드를 만드신 게 결국은 네. 부자들에게 똘똘한 한 채를 해라라고 지금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럴 경우 이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에게는 또 감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연령이 네. 뭐 60세, 65세, 70세 이렇게 연령대별로 또 감면을 해서 할인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공제액도 이를테면 1주택자는 9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대상이 아닙니다. 9억 초과에 대해서 내는 거죠. 2주택자부터는 6억부터 네. 과세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차등 적용이 되고 네. 공제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로 사는 길이 가장 바람직하다. 앞으로의 그런 주택에서의 방향성이 부자들도 그러면 그런 거를 받아들입니까? 앞으로는 1주택이다. 대부분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요. 예. 지금 현재 다주택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찌되면 이제 매각을 한다든가 해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이제 또 뭐 증여도 하죠. 사실 예. 자녀분들한테 예. 이제 뭐 20대, 30대 분가한 자녀들한테 일부 증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주택자로 사는 길이 역시 최고의 투자다. 앞으로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 앞으로도 당연하죠. 앞으로는 보유세 부담이 정권이 바뀌면 또 규제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1주택자는 쉽지 않을 거예요. 1주택자는 보유세 같은 경우에 예. 일종의 이제 보호 대상입니다. 1주택자는 사실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수요자인 거죠. 물론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데 뭐. 그렇죠. 예.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인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1주택자는 그렇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얻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값이 오르면 옆에 집값도 오르기 때문에 네. 내 집을 팔고 옆으로 가서 예. 다시 사본들 그렇게 차익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네네네. 그렇지. 자 30억에 사서 60억에 팔았다 한들 비슷한 규모로 가면 똑같이 그 가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갈아타기가 큰 이득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네. 줄여야 되죠. 음. 평수를 줄이든 지역을 달리하든 맞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다시 활용 가치가 있는 거이죠.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어찌 됐건 네. 그런 차원에서 1주택자로 사는 길은 뭐 상당히 아름답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아름다운 길 가고 싶어요. 1주택 아름답다. 그럼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네. 가기 위한 좀 그런 길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청약 일단은 단점도 예, 많고.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네. 네, 일단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현황을 좀 알아야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미래 일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6.17 대책이지 예. 않습니까? 뭐 일설에 뭐 21번째냐 2번째냐 이렇게 뭐 횟수도 지금 세면서 그러고 있는데 네. 뭐 한 번째나 두 번째가 됐던 어찌 됐건 지금 그 무수히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규제책인 거죠. 네. 나와 있고 결국은 이런 무수한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 시장 안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또 대책을 발표한 이면에는 안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지금 시장의 현황은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있었어요. 6월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중과세를 맞지 않고 팔 수 있는 이 기회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팔은 다음에 이제 이 다음이 문제인 거죠. 네. 7월 이후에는 이제 이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매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급매물 그 다음에 차상위 물건으로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가 있었는데 이걸 급매로 해서 9억에 팔았는데 네. 9억짜리가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매매가 되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9억 5천 10억짜리로 올라와 있는 현상이 지금 딱 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약간 좀 거기에서 저항심이 생기는 게 네. 아니 왜 매일 그 아파트 시장은 말이죠. 네. 아니 미국 같으면 네. 셀러 그 파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파는 사람의 가격이 있고 네. 바이어 이 사는 사람의 가격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둘이가 나는 얼마에 팔고 싶어, 나는 얼마에 사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접점을 좁혀가면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매도가 네. 내가 집주인이 내가 얼마에 팔고 싶어 그러면 그게 마치 가격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아니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은 아니 나는 그 가격에는 사고 싶지 않은데. 의리되는 거야. 의리되는 거야 어. 매수자가.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맨날 네. 나는 15개 팔래. 근데 그게 가격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 저항심이 생기죠. 네. 자, 그게 이제 저도 1가구 1주택이지만 네. 이거는 종이롭지 못하다. 톤다운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좀 톤다운. 물러나세요. 마이크 터질 것 같으니까. 자기 이제 경제 원리죠. 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접점이 맞아지는 게 가격이죠. 예. 네. 자, 지금 그럼 뭐냐?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인 거죠. 네.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네. 매도자 우위가 있다는 거죠. 매도자가 부른 예. 가격이 더 유력하게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 예.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네. 결국은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전히 매물이 부족하다. 매물이 아니, 늘어야 서울 수도권 시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서울 수도권 시장에 매물이 많지 않으니 음. 결국은 가격은 누구에 의해서 힘을 더 받게 되느냐? 결국은 파는 사람 입장인 거죠. 이게 매물이 많았으면 오히려 매수자가 선택권을 갖는 거죠. 그렇죠. 싼 거 위주로 먼저 어. 사고 할 테니까. 예.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약간 매도자 우위의 시장. 여전히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이란 말씀은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좀 많이 돼서 어. 아니면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이번 6월 달까지 한 것처럼 10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예. 5년 보유한 사람도 팔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면 만약에. 그 대신 이제 방법이 있죠. 예. 보유세를 음. 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올해 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배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기준 저 공시 가격도 상당히 올랐죠. 올랐고 예. 세율도 올랐고 그렇죠. 자 그러면 올해 이제 과세가 12월 초에 돼요. 12월 1일부터 10월 사이에 내야 돼요. 이걸 내면 어떤 느낌이 나겠습니까? 예를 들면 종전에 1,500만 원을 냈는데 이제 뭐 한 3천만 원을 낸다. 예.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죠. 3천만 원 내는 정도면은 그 아파트는 한 3, 40억 되는 건데. 예. 두 채라고 했을 때 두 채라고 했을 때 공시 가격이 예. 뭐 15억씩 두 예. 채다. 그러면 예. 30억이잖아요. 예, 그렇죠. 30억에 1% 정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3천만 원 그렇죠. 나옵니다. 네. 어지간한 월급 정의는 예. 1년에 3천만 원 보유세만 내려고 하면 어유. 월급쟁이가 그래서 어떻게 문제입니다. 30억? 그래서 예. 3천만 원을 못 내니까 예. 이 집을 한 채를 줄여서 팔고 싶다. 그렇죠. 욕구가 나오죠. 네. 팔게 해줘야 됩니다. 네. 팔게 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과세를 유예를 다시 해야 된다.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해서 예. 일반 세율로 정상 세율로 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상 세율로 내게 하면 이 보유세 부담이 이제 워낙 커졌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3천만 원 심지어 뭐 5천만 원을 내라고 하면 아니 5천만 원 내는 상황이 됩니다. 예. 금액이 한 5, 60억으로 커지게 되면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3천만 원 내는 것은 미래에 내 아파트 가격이 10년 후에 3억이 올라가 5억이 올라가 이렇게 기대가 있는데 이거는 미래에 그냥 일종의 이제 가상의 그렇죠. 그런 이익인 거지 예. 현실적인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무리 10년 후에 아파트 값이 2배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당장 1년에 내는 3천만 원, 5천만 원은 너무 크죠.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이건 현실이고 당장 그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의 매물을 과감하게 시장에 출회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예. 저도 가끔 그 오프닝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네. 또 나오는 어떤 반응이 네. 또 무주택 서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니 왜 저렇게 그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냐. 자꾸 예. 만들어주느냐. 자, 어떻게 이게 항상 그 집 네. 가진 사람만 유리하게 네. 그럼 버티다가 그냥 양도세 또 인하해 주면 그때 팔아서 또 먹고 그러면 그 가격을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또 아유 이거라도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또 그걸 또 사고 뭐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아? 뭐 이런 이제 그거를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아주 단편적인 방향의 그 언급이시고 예. 자 그렇게 매물이 다량으로 나왔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죠. 다주택자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리고 다주택자가 지금 5억 원이 초과되는 차익이 나면 네. 최대 내는 세율이 42%입니다. 42%. 5억 원 이상부터는요? 42%요? 5억 원 초과해서 차익이 나한테 났으면 그렇죠. 양도세를 지금 정상 세율로 낼 때 42%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2주택자면 10%를 더 물리고 예.
저 3주택자 이상은 20%를 더 물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본세만 예. 여기 10% 부가세가 더 붙는데 예. 부가세 10%는 빼고 예. 본세만 52% 62%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장기 보유 공제도 하나도 안 해준 상태에서 예. 팔기 어렵죠. 아니 장기 보유 그러니까 그렇게 예. 내시는 분들은 뭐 한 1년 정도 예.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뭐 한 10억을 벌었다. 예.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해 한 5억은 먹고 5억은 세금 낸다. 그러면 그냥 그걸 못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세율이 이미 예. 너무 높다. 너무 양도세일 때 높다. 42%에다가 부가세 4.2%를 더하 10%니까 4.1을 예. 더하게 되면 이미 기본세율만 내도 예. 46%가 넘는 거예요. 지금 예. 법이 그렇다는 거죠. 중과세가 규제가. 아닌 상태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물론 안 파는 이제 거예요? 보유 매물이 기간에 없어요. 따라서 1년에 2%씩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줘요. 이제까지 역사적 예. 경험이 네. 예. 정권 맡기면 또 양도세 인하를 해주고 자, 또 뭐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규제가 강력하네. 예. 전 몰랐거든요. 이미- 이게 6.17 규제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예. 이거는 6.17은 2017년 파리 부동산 예. 대책에서 이미 언급됐습니까?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현 정부에서 출범한 첫 번째 만든 최대 대책이 파리 부동산 대책 말 들어보셨죠? 예. 파리 부동산 대책 예. 제일 강력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네. 이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가 나온 거인데 예. 이거를 이제 사실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어요.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유예하고 뭐 해서 이제 사실 유명무실화되다가 다시 부활을 한 건데 네. 예. 이거를 일종의 징벌적으로 뭐 10억이 남았으니까 네. 거기서 5억을 내라 6억을 내라 예. 나머지 그래도 4억 남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팔게 유도를 해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어찌됐건 떨어뜨려야 가격은 된다.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 자, 두 번째는 다시 다주택자가 되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이제 만들어야죠. 다시는 못하도록 새로운 다주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칸막이를 만드는 어떻게요? 겁니까? 진입 장벽을 만드는 거죠 이제. 퇴로를 빼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퇴로를 양도세를 빼주고 예. 다주택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진입 장벽을 두껍게 쌓아야죠. 매물은 많게 하고 가격은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는 다시 진입하지 이 못하도록. 물건 나온 물건은 예. 실수요자 1주택자가 사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어. 다시 다주택자가 또 다시 생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방법은 뭡니까? 취등록세를 높여 가장 중요한 방법은 1차적으로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를 예.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기본이 지금 그 4.6%예요. 예. 4.6%인데 이건 이제 부가세 다 포함해서입니다. 자, 이 취득세를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토지나 오피스텔 사실 때는 4.6%를 내셔야 돼요. 예. 이 기본세율이니까. 근데 예. 주택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요? 1.1에서 3.5까지. 예. 원래 4.6을 다 내야 되는데 예. 1.1에서 3.5로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주택의 취득세율이에요. 음. 이거를 다주택자에게는 할인을 해주지 말고 예. 지금 물론 4주택자부터는 4.6을 내라 합니다. 그렇군요. 4주택자. 4주택자부터는 예. 4점을 내야 하는데 왜 네 채나 필요하셨을까?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예. 이제 제안을 한다면 다주택자가 추가로 진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예. 공급량이 부족한 예. 아니, 일반 파리 매물을 대책이- 늘려야 되는. 예. 파리 대책이 너무 강력한데도 풀리지가 않았나 봐요. 자, 예. 그래서 예. 얼마를 더 중과를 하면 좋을 듯하냐? 제가 임의대로 선정했습니다. 예. 네. 2주택자는 3배. 2주택자는 3배. 아까 자, 1점 몇 퍼센트? 아니죠. 4.6의 4.6 본세를 에서 가지고 해서 4.6%의 본세에서 3배. 3배. 와, 13.8%. 13.8%.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5배를 중과해야 5배. 된다. 그 이광수 연구위원 네. 미래에셋 네. 투자증권의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이 제안을 한번 했어요. 최경련의 경제쇼에서. 취득세 높이자고. 취등록세를 캐나다나 싱가포르처럼 20-30%로 다주택자들은 높여버리자. 일가구 1주택자 말고. 네네네. 예. 자, 그런 비슷한 진입장 말씀이네. 예. 이거 주장한 지는 제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까? 예. 예. 네, 오래됐습니다. 예, 더 오래됐습니다.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예. 진입장벽을 만든 이후에 예. 지금의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절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야, 이거 괜찮은데? 말씀대로 솔깃한데? 다주택자의 보유에 대한 부담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종부세가 어. 중과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천만 원, 5천만 원 내고 쉽게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유도해. 보유세를 그렇죠. 높여 예. 매물을 유도해 빨리빨리 내놔. 그러면 그 안에는 양도세를 인하해 줄게. 어? 인하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정상세율로 내는 받을게. 거죠. 정상세율로 받을게. 예, 예, 예. 그러면 그거 팔아. 팔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못 들어가게 취등록세를 높여버려. 그리고 보유할 어. 당시에는 당연히 지금 이 순간처럼 이제 보유세가 강화돼 있죠. 아 이미. 재산세, 예. 종부세, 재산세가 지금 상당히 부담이고 이 부담을 좀 가장 크게 하는 게 공시 가격을 지금 현실화하는 거. 그렇죠. 공시 어. 가격이 뭐죠? 공시 가격은 국가에서 시세가 있잖아요. 네. 예. 시세가 있는데 아파트가 10억에 거래됐어요. 근데 국가에서 다 인정을 못 해주잖아. 그걸 바로 인정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A와 B가 민간에서 네. 사고 팔았는데 그걸 인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 정도는 거래가 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가 공인해준 가격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네. 이제 일종의 과세 표준 세금의 기준이 되는 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현재 정부가 이제 10억이면 그 공시 가격의 수준을 뭐 보통 한 70% 최대 목표는 한 80%까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에 보유세를 매길 때 네. 7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7억이라고 상정을 하고 왜 10억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가격의 가격이라는 것은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그렇죠. 수도 올라갈 수도 예. 있고 10억이라고 해서 과세를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서 9억으로 떨어졌으면 네. 이 사람은 1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데 네. 내야 되는 이런 불안전의 문제가 있지 저보고 않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수석 네. 전문 연구위원이 여기 계시는데 네. 왜 이쪽으로 그래서 보고 이야기? 그런 그 보유세가 인상되게 된 예. 상황에는 이제 공시 가격에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예. 세율 자체도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영률이 있습니다. 일종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아까 예를 들면 10억인데 공시 가격이 7억이면 현재 세금을 7억 곱하기 세율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그래서 7억에 뭐 80% 이렇게 적용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작년부터 5% 올렸어요. 그렇죠. 작년에 5% 올려서 85%. 올해는 90%예요. 어. 그러면 이제 7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으면 올해는 90%가 과세 표준이에요. 네. 그러면 6억 3천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자, 이거를 이제 내년 내후년도에는 100%가 되겠죠. 5%씩 올리니까 1년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럼 이제 공시 가격이 그러면 높아가야 그대로. 공시 가격이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되면서 아. 7억 곱하기 바로 세율을 하는 네네네. 시간이 이제 올해가 20년이니까 21년, 22년이 되겠네. 그죠? 그때는 바로 7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올라갑니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올라가고 여기에 또 세율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보유세가 지금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되는데 이거를 느끼는 시점이 올해예요. 처음으로 느끼는 시점이. 작년까지는 종전 세율로 거의 과세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본격화된다. 음. 그래서 올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팔고 싶어진다 내년에. 내년에. 2021년에. 내년에는 예. 연말에 종부세를 한번 내보게 되면 내년 연말이요? 올해 올해 연말. 올해 연말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종부세 납부 기간이에요. 네네네. 자, 내보게 되면 올해 한번 연말에 내면 네. 이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악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렇죠. 어. 그럼 이 사람들의 매물을 어. 시장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50% 60% 내고는 안 팝니다. 아. 왜냐? 남는 게 별로 없고 그죠? 그동안 이 없고. 다주택자가 내 오기가 생겨서도 안 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10억이 남았는데 6억을 내라고 그러면 너무하는 그동안-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6억이라는 세금을 이게 정상 세율로 팔면 한 3억 원 남짓 나와요. 양도세가. 예. 근데 이걸 5, 6억을 내라고 하면 예. 2, 3억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2, 3억이라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10년치를 낼 수 있는 돈이야. 2천만 원씩 그러네. 따지면. 그죠? 네. 그럼 예. 또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얘기합니다. 판다는 그래서 그래서 안 팔고 이제 정권 안 바뀔 때까지 팔고 기다리는- 버틴다. 그렇지. 안 팔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들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음.
그 분들의 매물을 낮추기 위해서 중과세를 일반 세율로 해주자. 그게 또 정상 세율인데 그것도 낮지도 않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42%싼 게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양도세율이. 괜찮네. 지금 쭉 자, 그다음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10년 10년 보유자만 팔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처럼. 예. 이거를 보유 기간을 예. 없애야 됩니다. 보유기한 없이 그래야지 됩니다. 매물이 막 나온다. 그렇죠. 3년을 가지고 있었던 5년 가지고 있었던 팔게.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김현미 장관님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예. 어, 여러 가지 방안들에 관해서 예. 이렇게 해서 시장에 시장에 물량이 없을 때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방금 열심히 얘기했던 일반 매물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이를테면 아파트를 입주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네. 예. 이 아파트 입주 물량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5년 이상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준비 예. 단계가 아무리 못해도 2, 3년이 필요하고 우리 뭐 신도시 이야기하지만 3기 신도시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하지만 예. 입주 때는 벌써 아직까지 한 5, 6년 남은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최소 예. 5, 6년은 뭐 보상도 해야 되고 땅을 골라서 택지 작업을 해야 되고 아파트 짓는 시간이 또 한 2년 반, 3년 걸리지 않습니까? 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기에 공급을 확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는 이 저량, 이 현재 있는 물량 중에서 파는 매물을 빨리 유도해서 물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다주택자 물량, 그다음에 다주택자 중에 주택 임대사업자 물량.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 물량도 팔게 해야 됩니다. 주택. 여기서 네. 갑자기 깜짝 질문 하나. 네. 아무래도 박 의원님이 예. 지금 가격이 고점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예.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이미 좀 넘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뉘앙스가 적중률 80%라고 예. 하셨잖아요. 표현을 그래. 예. 고점이다라고 표현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표현을 이제 버블 초기 단계다. 버블 버블. 초기 단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구매력을 이미 훨씬 더 훨씬 넘었죠. 초과해서 맞아요.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맞아요. 문제는 중요한 건 네. 부자들도 네. 다주택자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까? 다주택자들도 너무 올랐다라는데 동의하고 이게 있습니다. 중요해요. 근데 왜 팔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네. 그러니까 예. 다주택자들이 지금 현재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시장에 중요한 이야기야. 예. 너무 올랐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다주택자들도 동의합니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죠. 나는 그 사람들 생각이 제일 궁금하고 예.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니까 또 크니까. 예. 상당히 이제 가격은 고점인 거는 확실하고 우리가 그 구매력 지수 PIR 이런 뭐 내가 아파트 중간 가격,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이제 중간 소득자가 몇 년치를 모아야지만 이 아파트 살 수 있냐. 네. 이게 이제 구매력 지수잖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13을 넘었습니다. 13년. 예. 내가 받은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3년치를 모아야 이거 중간 가격 아파트 산다. 그러니까요. 못 산다는 굉장히 거잖아요. 슬픈 일이죠. 이게 원래 종전에는 물론 전국 평균은 한 5.5 정도 됩니다. 5 정도 그렇죠. 됩니다. 예. 이 정도면 되죠. 예. 5 정도 됩니다.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죠. 살만해요. 5 정도 예. 되면. 그 근데 정도면 13년은 그 정도- 넘었잖아요. 예. 서울은 그렇다는 거죠. 서울은.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의 아파트 값은 이미 일본의 도쿄를 능가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도쿄요? 예. 또 도쿄를 우리가 제가 5, 6년 전에 7, 8년 전에 분석을 할 때는 일본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맨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본 아파트 값에 우리나라 아파트가 한 80% 정도 수준이었어요. 7, 8년 전에는 예. 예, 뭐 작게는 5, 6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80% 수준에 불과했단 말이죠. 거기가 10억이면 우리가 8억. 네. 네. 지금은요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더 우리가 높아요? 120%? 더 높습니다. 자, 도쿄의 중심부의 괜찮은 지역의 전용 면적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를테면 전용 8.5제곱미터 예. 네. 이제 일반 뭐 굳이 평수를 얘기하면 예, 34평. 그 정도 급이 예. 자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강남은 뭐 체육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마포. 마포. 예. 마포는 지금 17. 억이요? 그 정도 돼요. 너무 불렀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단지. 그 정도 대단지 하죠? 정도는 그 정도 되죠. 잠실은 뭐 지금 거의 20억 정도로 호가하죠. 예. 야 그렇게 되면은 자 잠실 정도는 비교하는 게 맞겠네요. 잠실 정도를 비교하면 20억이지 않습니까? 예.
도쿄의 괜찮은 단지의 예. 아파트는 한 15억 정도 합니다. 15억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외곽 지역. 도쿄의 외곽 지역은 한 7, 8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외곽 지역 중에서 예. 재개발이 돼 가지고 새 아파트로 바뀌었다. 예. 10억 이하가 없습니다. 다 광주 신도시 가보세요. 10억, 11억, 12억 광주 이렇습니다. 주변. 서울의 비싸. 외곽 지역이 10억, 11억, 12억 합니다. 예. 새 아파트로 바뀌었다. 예. 왜냐하면 희소성의 가치가 부각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해서 새 아파트를 많이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속도가 느린 거죠. 서울에서 예.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 네. 재건축 한번 하려면 10년 전에도 재건축 10년이면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압구정이 10년 네. 후면은 이거 이제 새 아파트 받겠구나. 어. 지금 10년 지났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10년이면 되겠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립니다. 그 자, 오래 걸려서 규제가 많아서.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서울에서 아파트로 변신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2018년 말 기준으로 예. 서울의 아파트 비중 집이 100채면은 서울의 아파트는 한 58%밖에 안 됩니다. 58채. 100채 중에서 집이 100개 중에서 아파트는 58채밖에 안 근데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해. 아파트를 100명 중에 그럼 몇 명이 아파트에 살고 싶을까요? 8명. 8명밖에 안 될까요? 100명 중에 100명 중에 예. 80명. 좀 낮게 잡으시네요. 아, 진짜요? 100명 지금 중에? 현재 그것보다 구성은 높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아파트가 58%, 18년 통계청 기준입니다. 예.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가 30%가 있습니다. 서울에. 예. 단독 주택이 11%, 어. 1%가 기타 주택. 예. 예를 들면 뭐 상가 주택 같은 경우 예. 있잖아요. 상가 위에 주택 하나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100%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뭐 60%로 하더라도 예. 연립이 30%, 단독이 한 10% 이런 비중이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는 60%인데 전국 평균은 61.4%예요. 예. 전국보다 낮아요. 좀 특이하죠? 예. 전국 저 농어촌 이런 데가 더 그렇네. 낮아요. 네. 경기도만 해도 68%입니다. 68.6%. 그렇군요. 서울이. 오히려. 왜냐면 아파트가- 경기도 위주로 신도시가 다 개발이 많이 됐으니까 아파트로 대거 변신했죠. 예. 예. 경기도도 뭐 농촌 어촌 지역이 많습니다만 경기도가 예. 아파트로 많이 변신해서 빨랐던 거죠. 예. 서울이 굉장히 낮습니다. 경상남도나 뭐 전라 이런 그야말로 농어촌이 많은 지역을 보다도? 제외하고는 그 다음입니다. 그만큼 작아요. 예. 상당히 낮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냐? 통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7%가 아파트에 살고 싶다. 오, 진짜요? 거의 90%가 10명 중에 9명은 내가 지금 연립 다세대 살지만 나의 장래 희망은 아파트야. 아파트에서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아파트는 투자성과 환금성을 다 보장하고 있고 자산 가치가 아주 뭐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희망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파트의 재고는 60%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급이 90%가 적어서 그러는 거고. 이 30%의 갭. 헌 아파트가 좀 많으니까. 예.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또 헌아파트는 헌주택은 100채 중에 20년 이상 넘은 낡은 주택은 45%. 거의 절반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에요. 서울에. 예. 그러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까 외곽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새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나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치. 이 낡은 아파트, 낡은 주택에 대해서 이제 식상하고 그렇죠. 예. 새 아파트가 주는 프리미엄은 많죠. 예. 그죠. 시세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삶의 질이 훨씬 맞아요. 개선이 되죠. 양질의 주택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새 아파트에 살고 지금 헌 아파트 살거든요. 네. 모기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모기 때문에 못 살겠어. 모기 때문에. 모기도 예. 그 냉난방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예. 많고 그래서 아니 삶의 질이 하수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나 봐. 이게 뭐 수도관 요즘 통해서. 짓는 아파트들은요, 아예 네. 단지 내로 차들이 못 다니잖아요. 다 네. 지하로만 다 지하로 돼 다니고 그래서 편의시설도 엄청나고. 새 아파트가 나타나면 새 아파트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서울의 외곽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등장하는 순간 다 10억이 넘는다. 그럼 이거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거네. 공급에도 그래서 문제가 새 있어요? 아파트를 예.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도시도 중요한데 예. 네. 이제 3기 신도시 나왔지 않습니까? 1기, 2기, 3기. 예. 더 중요한 것은 서울의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결국은 뭐냐면 땅이 재건축 없잖아. 재개발다. 재건축 재개발을 예.
저건축 재개발이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80% 정도 됩니다. 예. 공급에. 예. 이거를 좀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서울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뭐 용산 정비창 8,000호 이것처럼 빈 땅이 있는 여기서 나오는 공급량이 20%밖에 안 되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다 빈 땅이 이제 서울에는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없죠. 기존의 낡은 주택을 새 주택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기존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재건축 재개발 해봤자 주택 숫자가 20-30%밖에 안 늘어난다. 예. 네. 겨우 20-30% 늘어나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왜 빨리 하라고 그러냐. 그러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같은 100이라는 숫자가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100은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낡은 주택 100채와 새 아파트 120채, 130채는 예. 엄청난 삶의 질에서 차이가 크고요. 네. 사람들이 그걸 또 원하니까. 주거만족도 크고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거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 계속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벌써 한 지가 예. 몇 년 되셨어요? 10년 됐죠. 아 근데 예. 왜 안 듣네 안 들으시네. 아까 그 취등록세 그거는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취등록세 주장한 지? 그것도 취등록세- 한 몇 년 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1주택자가 최고를 주장한 게 예. 다주택자 중과세가 예. 사실은 제가 2004년부터 부동산 투자자문 2003년도부터 이제 제가 은행에서 오늘 약간 접하게 좀 돼서 생활의 달인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예. 제가 아파트의 달인 뭐 이런. 정책 자문을 이제 한 지가 예.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MB정부, 예. 정부 이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정책 당국자들 미팅하면서 뭐 예.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서 제가 제안한 것도 정책에 반영된 것도 꽤 있긴 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현 정부 들어서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는 좀 공급을 예. 그렇네요. 공급에 신도시와 음. 이 도심의 공급을 병행해야 된다. 신도시와 도심의 공급을 병행해서 서울 도심의 공급을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이거에 대한 만족도를 늘려줘야 음.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새 아파트가 띄엄띄엄 나와요. 예. 네. 큰 꿈 가다가 여기 1000가구 나오고 예. 한참 기다리면 또 여기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희소성이 오히려 희소성의 올라가 가치가 버리는구나. 오히려 있으니까 여기에 또 오히려 더 맞아요. 집중해서 지금 청약 경쟁률이 서울이 100대 1 아닙니까? 넣지도 어지간한 못해요 장 저 같은 사람은. 수십 대 1 나오고 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청약을 서울에서 인기 있는 단지는 기본적으로 3, 4만 명이 청약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청약하는 거군요. 3, 4만 명이 합니다. 인기가 없어도 6천 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점수도 60점이 넘어야 돼요. 근데 컨트롤. 물량이 그죠? 또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1000가구 일반 분양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단지인 거죠. 예. 일반 분양 물량이.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기대주가 있습니다. 7월 말 지나서 8월 초 중순 되면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 네. 여기는 이제 12,032가구로 우리나라의 우와. 단일 단지로는 최대 단지. 엄청나네요. 현재 넘버는 송파 헬리오시티인데 헬리오시티죠. 그렇죠. 9,510가구. 9,510가구. 그것보다 한 3천 가구 정도. 예. 뭐 더 한 많네요. 2,500가구 정도 예. 많죠? 그렇네요. 이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일반 분양분이 무려 4,786가구. 그게 많은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70가구밖에 일반적으로 다른 단지는 분양을 안 아. 한다니까요. 그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럼 아, 나머지는 네. 다 뭘로 분양하는 거예요? 공공 분양 이런 거? 임대도 있고요. 그 안에는 임대도 있고 조합원 물량도 있고. 그래서 그 물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입니다. 예.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청약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떨어진다는 거죠?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중대형은 없고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무주택자의 게임이니까 청약 가점 저 45점이에요. 84점 만점에 45점 네. 절반밖에 안 되네요. 왜 표정이 안 좋으신 거면 저도 아니, 집을 사고 싶은데. 거의 탈락이다. 아 그런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빨개지려고 하는데요. 현실을 말씀드리면 예. 서울에서 노른자이의 당첨권은 예. 제가 이렇게 쫙 점수를 본 결과 68점. 68점? 이 딱 그 가이드 안에 68점이면 어느 정도 무주택 우와. 기간이어야 돼요? 기간은 다 차야죠. 한 20년, 15년 15년. 다 차야 되고 예. 그다음에 청약 통장도 다 차야 되고
아이들이 자녀가 예. 최소 최소 2명. 2명 정도 있어야죠. 예, 최소 2명. 2명 정도 있어야 그게 달성 가능한 점수예요. 그러면 위원님 저같이 청약 점수도 안 돼요. 음. 그러면은 어떤 주택을 사야지 되는 거예요? 일단은 40점대, 그러니까 50점대까지는 약간의 그 청약에서 약간 비선호 지역을 골라요? 비선호 지역이나 네. 아니면 이제 타입에서 약간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타입은 아. 50점대에서는 일부 가능성이 있어요. 50점대에서. 예, 아니 서울에서. 지금 저 곧 있으면 내려간다고 하는데 예. 좀 기다려요. 저도 새 아파트 살고 싶어서 아니 그래요. 조바심 내지 자, 말고 그래서 좀 기다려 봐봐. 1등 지역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다소 좀 무리이고요. 현실은 이제 장벽이 안 되는, 굉장히 네. 투툼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2등, 3등 지역도 충분히 봐야 된다. 2등, 3등 지역은 예를 들면 뭐 경기도요? 서울에서도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어디죠? 뭐 외곽 지역. 그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서. 왜요? 아 그런가? 특정 지역을 얘기하지 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곽 지역, 외곽 산이 많이 지역. 보이고 이런 데 말하는 외곽 건가? 지역. 예, 아니 저는 좋아요. 산 많이 보이는데. 저도요. 외곽 예. 지역에 예. 1차적으로 관심을 둬야 될 필요가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어차피 청약 분양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예. 자칫하다가는 이거는 계속 떨어지는 우려가 많죠. 네. 지금 몇 번 청약하셨습니까? 5번 했는데 5번 다 떨어졌어요. 그거는 뭐 아주 약과입니다. 아 약간 그거 가지고는 아, 네. 되지 못합니다. 제가 예. 2000년도 초반에 32번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미연님이요? 예. 그리고 33번 만에 붙으신 거예요? 안 됐죠. 아. 예, 포기했죠. 아, 아니, 위원님은 참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가구 거기- 일주택 저도 일주택자죠, 당연히. 예. 그 저 요지입니까 아니면 변돌입니까? 요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 요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예, 아직 변두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니 편하시죠? 중 재벌이 네. 못 깎는다고 아니 이렇게 잘 맞추시는 분이 80% 이상의 확률로 아니 그래야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 예. 자랑하지 않겠다. 예. 그래야 마음이 편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해두고요. 예. 그래서 음. 청약은 어디까지나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예.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시기를 잘못하면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수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청약만 매달리고 있으면 이 매수 시기 타이밍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3, 4월이 상당한 매수 시기였어요. 였어요? 아 3, 4. 제가 그래서 매수를 상당히 추천했죠. 일부 우리 상담하신 어떤 분은 상담은 잘 받고 가면서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데 집을 사라고 하냐. 이렇게 하고 저한테 뒷말을 남기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그때가 이제 금매가 좀 오는. 그럼요. 예. 왔었어요? 3, 4월에?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매수 시기는 남들과 똑같이 가면 안 되고. 예. 자, 이제 지금도 이를테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잖아요. 물론 이제 강남 비싼 지역에 네 예. 군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돼서 그렇죠. 실거주자가 아니면 집을 못 사는 거죠. 마이스 만든다는 그쪽에.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예. 전세를 끼고 집을 못 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내가 거주할 사람만 집을 사야 되니까 매수자가 절반 이하로 확 줄겠죠. 예. 근데 이제 매도자가 팔려고 하면 매수자가 줄어 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가격을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저 그 지역은 있죠? 내가 못 사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네. 근데 이런 시기를 적절하게 매수 시기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목하는 지역을 특정적으로 계속 주시해서 네. 시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만 매달려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네. 특정 지역에 내가 관심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심 지역을 쭉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놓고 이 관심 지역의 시장을 계속 모니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급매물 위주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굳이 큰 금액을 지금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 4억 초반을 가지고도 서울의 이 도심에 40분 만에 출근할 수 있는 경기도 요 접한 지역들 아직도 물건이 있습니다. 아파트요? 아파트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런 지역을 이제 추천을 많이 하면 바라보질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 마음이 근데 동하지가 않네. 출퇴근이 예. 뭐 도심 시청 광화문 오는데도 40분도 안 걸립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도 가격이 아직 4억 초반입니다. 저는 지금 다 기준은 전용 8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가격을. 예. 예. 한 34평. 그렇죠.
4억 초반에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 지역들을 쭉 보고 시기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도 청약대로 하되 내 관심 지역에 대한 것도 꾸준히 끈을 놓지 말면서 예. 시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약에 그때만 하더라도 2000년, 2001년, 2년 이때였기 때문에 예. 2000년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는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것이 동시 분양이라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청약을 했어요. 한 달에 분양을 할 회사가 건설사가 5개라 그러면 이걸 한 날짜에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럼- 동시 분양. 동시에 예, 그러면 예. 하나만 넣을 수 있겠네요. 하나만 넣을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5개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분석을 해가지고 5개를 다 분석을 해서 5개 중에 제일 좋은 것만 한 거죠. 대학 입시 치르는 것처럼 또 꼭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근데 3등, 4등짜리 했어야 되는 거죠. 당첨이 되려면. 예를 들면. 예. 그네요. 근데 1등만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30번이 넘게 떨어졌다. 아. 그래서 그러네요. 심지어 그 도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혹시 전화로 이거 청약을 해서 떨어졌나. 그때는 전화로 청약이 가능했었어요. 아.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예. 전화로 청약한 사람은 빼놨나. 그런 착각이 들 이런 정도로. 의심까지 했었어요. 예. 한 30번을 떨어져 보십시오. 연속으로 30개월을. 그런. 예. 우리가 지금 서울 예. 수도권 이야기만 해서 예. 빨리 좀 지방 이야기. 지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방과 네. 수도권은 지금 현재까지의 리듬은 음. 이렇게 나선형처럼 교차되는 시기를 2000년대부터 거쳤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뭐 그 전까지 소급하면 그러니까 2008년 경제 위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2008년 경제 위기 때 이게 아주 양극화가 됐어요. 수도권과 지방이. 예. 자, 2009년도를 기점으로 지방은 서울은 급락할 때 지방은 상승 초입 단계였어요. 그래서 지방은 2009년부터 쫙 상승을 해가지고 2011년, 12년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13, 14년도에 이렇게 떨어진 이렇게 산을 그렸으니까 이게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되는 게 지방 시장이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13, 14년으로 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 자, 근데 서울 수도권은 지방이 폭등할 당시에 서울 수도권은 바닥. 오해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최근 3, 4년간은 어디 거꾸로 됐죠. 예. 지방이 바닥을 기울 때 서울은 2013년 하반기가 바닥이었어요. 예. 2014년 초 이때도 제가 강추를 했죠. 집을 사야 된다. 서울에서. 그때 위원님 얘기가 안 그때 들렸- 메시지를 시장에 댔죠. 근데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에 집 사라고 한 사람은 거의 저 한 명. 아, 그래요? 왜냐? 예. 그때는 하우스푸어 시절이에요. 13년, 14년이. 나머지 부동산 전문가들 다 디스하시네. 그 중에서 뭐 국회의원 되신 아니, 분도 있는데. 그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예. 예. 모 신문사 예. 명예기자로 제가 1기고 예. 명예기자, 부동산 예. 명예기자. 그분이 예. 이제 2기. 이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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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경제신문사 아닙니까 혹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시절에 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강추를 했는데 그 2014년 초 정도입니다. 예. 그때 가격이 잠실 5단지 34평이 8억 7천 9억까지 떨어졌었고 얼마에서요?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그것도 많이 올라갔던 14억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9억까지 떨어졌었던 네. 거예요? 그럼요. 예. 9억까지 떨어졌었죠. 9억에 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후 한 3년 정도 후에 앞에 일자가 붙었죠. 그랬죠. 네, 예. 앞에 일자가 붙었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최고 아파트라고 지금 불리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제일 작은 35평짜리가 그때 11억 정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이제 끝내고. 그래서 이런 예. 거는 끝내고요. 예. 그게 이제 15년까지도 살 수 있었는데 15년도 초에 마포로 돌아오겠습니다. 중산층 마포가 33평에 7억 1천 2천 요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또 아까 얘기했듯이 마포 앞에 일자 붙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15년 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때 너무 매수를 급등했다. 예. 매수를 제안해서 그 결과 이제 지금은 이렇게 올랐다. 서울이 이렇게 올랐고 대신 지방이 반대로 내려갔다. 예.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네. 지금부터는 지방은 바닥이고 서울은 정점이다. 음. 지금부터는 입주 물량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입주 물량도 급전직하합니다. 내년 내후년. 예. 지방도 급전직하합니다. 음. 내년 내후년. 예. 그래서 똑같이 입주 물량의 방향성이 우하향으로 내려갑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방도 올라간다. 오르고 서울도 자, 오르겠다. 지방도 상승 초입 단계 10년 전의 상황에 딱 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이. 예.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음. 상승폭은 줄어들 수 있겠으나 떨어지지는 않는다. 왜냐? 그래요? 물량 자체가 워낙 급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량이 네. 없대요. 서울의 물량이 급감을 하고 음. 경기도의 물량이 하나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 인천은 이제 검단 신도시 예.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만 수도권에서 늘어나요. 음. 인천만. 근데 네. 이거 가지고는 뭐 턱없이 역부족이죠. 예, 가격은 굉장히 버블 초기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져야지 공급이 없어요. 정상인데 음. 이게 떨어지려면 사실은 영향 요인 중에 하나가 작동했어야 되게 작년 하반기에 저금리로 전환된 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뭐 고시경제적 문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네, 작년에 사실은 2019년도에는 예.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2018년 말에 2019년도에 금리가 인상될 거다. 우리나라도 한두 번 정도는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근데 있었죠. 예. 2019년 7월 정도를 기점으로 완전 반전이 됐죠. 그랬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오히려 꺾고 내려버리니까 우리나라도 따라서 내려죠. 자, 그래서 부동산이 여기서 지탱이 됩니다. 여기서 조정이 됐어야지 되는데. 예. 그래서 19년 하반기에 조정이 안 되고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입주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효과가 내년도에 서울은 4만 가구 중반에서 2만 가구 중반으로 한 2만 가구 정도가 줄어요. 서울에 그럼 1년에 정상적인 아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정상적인 물량이 뭐냐면 한 4, 5만 가구가 있어야지 정상이.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정상이에요. 예. 작년하고 예. 2년 연속 한 4만 가구 중반 정도가 입주했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부족해져요. 왜냐하면 10년간 평균이 3.4만 가구예요. 서울이 새 아파트가 누적 부족분이 있는 건데 내년도에는 2만 가구 중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위원님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제 막 네. 빈집도 생길 수도 있다. 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주택 시장은 철저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역 간 대체성이 없다. 지역 간 대체성이 없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다. 그래서 서울의 문제를 일반화해서 지방에 가서 똑같이 적용하면 맞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 간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을 아주 세부적인 범위로 좁혀서 해석을 해야지 시장 분석이 됩니다. 서울의 수급은 서울에서 계산을 해야 되고 물론 약간 이제 메트로시티 개념이니까 경기도까지 좀 확대해서 예. 수급을 분석해야 되고 지방은 더군다나 시도로 분석하는 것도 약간 무리예요. 같은 도에도 예를 들면 시가 다르면 지역 간의 대체성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 천안시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서산 당진에 미분양이 남아돕니다. 안 가지. 여기 가서 살으라면 살겠습니다. 저 미분양 아파트 지금 1,500가구씩 있는데 저기 가서 저 사면 저기 가서 살아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자기 생활권 여긴데 전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지금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결국은 버블 초기인 것은 확실하지만 네. 입주 물량 등의 부족 등으로 서울 집값이 당장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런 말씀으로 요약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수요자들은 전세에 머물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답은 매입이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버블 왜냐하면 초기인데 말이죠. 네. 이게 그 답을 매입으로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전세에 머물 경우 지금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전세 시장 불안이에요. 왜요? 우선 이제 내년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네. 서울에서 당장 새 아파트가 줄어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아파트가 나올 때는 되게 전세값이 입주할 때 좀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매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송파 헬리오시티가 2019년도 4월에 입주가 됐어요. 4월까지 입주였어요. 이때 34평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5, 6억이었어요. 5, 6억. 자, 그럼 이제 2년 주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내년 4월에 예. 이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8, 9억으로 단박에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한 18억 되니까 음. 나 60%만 받을래. 이래도 이거는 10억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 5, 6억짜리가 만약에 10억을 달라고 하면 이거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할 수가 나가야지. 없죠. 거의 나가야지. 2배를 내야 되는데 예. 네. 월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음. 거기서 버티려면. 음. 아. 자, 이런 불안 문제가 더 다가온다.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부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세입자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네. 약자 편에 들어야죠 일단. 네. 그래서 이 전세에 머무는 게 사실은 주거 비용 측면에서는 제일 쌉니다. 그렇죠. 세금도 내지 않고 예. 전세금의 뭐 시세의 50%, 60% 가격으로 이 시설을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비용에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 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요자는 네. 자기의 관심 지역 단지 설정하고 수단에 있어서는 분양 뭐 아까 이제 청약 가점을 계산해서 예. 청약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 여기 안 되면 지역별로 급매물을 최대한 노려서 가야 되고 급매물이라는 건 뭐 시세보다 한 10% 정도 싼 아니면 뭐 이제 또 남들이 관심 없을 때는 이런 한여름 뜨거운 날에는 경매 시장도 가봐야 되고 나름대로 이런 부단한 노력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 자, 내 집을 작은 네. 것부터 마련하게 되면 아니 끊어야 돼요. 징검다리를 거쳐서 네. 이게 한참 더 올라갈 수가 한 있어요. 번 더 나오세요. 어차피 한 네.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다 지나갔습니까? 아, 네.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합수 네. 다음번에 또 나오십시오. 몇 번 더 나오셔가지고 네. 예, 오늘 다 뭐 말씀을 다 못 하셔가지고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오윤혜 씨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삑사리를 내는 거예요, 기자님? 아유 힘들어.